단백질이 부족한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백질 과잉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까요? 아주 좋은 필수 단백질 치아씨드와 햄프씨드를 곁들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채식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매일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될 필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 단백질을 구성하는 8개의 아미노산은 주로 쌀과 콩이 주 원료인 간단한 식사나 치아씨드 등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치아씨드 지금 드시고 계시죠? 마야 문명이 힘이 가장 센 이유는 치아씨드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곡식 단백질에는 쌀은 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곡식 단백질에는 라이신을, 콩 단백질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쌀과 콩을 곁들여서 드시게 되면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좋은 단백질이 있는데 바로 치아씨드는요 16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치아씨드에는 몇 개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치아씨드 왜 매일 드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일부에서 보신 좋은 단백질이 없으면 여러분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햄프씨드는 몇 개의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치아씨드는 16개, 햄프씨드는 20개의 아미노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단백질로 생각하시는 육류에 있는 단백질보다 아미노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예. 자꾸 이제 여러분들의 이 배우자가 아프실 때 채식주의자가 되면 단백질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더 먹이려고 하시는데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비타민 B12와 같은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영양소에는 뇌질환만 고칠 뿐만 아니라 이 필수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육류 없는 식단이 고기보다 더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좋은 단백질 하면 넘버 1이 닭고기, 넘버 2가 계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1등급 계란 2개씩 드시면 여러분은 아주 좋은 단백질을 섭취했다고 생각하시는 착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단백질 과잉 섭취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백질 부족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까요? 여러분은 단백질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단백질 과잉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단백질 부족일까요? 단백질 부족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손 들어보세요. 단백질 과잉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나머지는 주무시느라고 대답을 못하시나? 예, 사실은 오늘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특별히 신장질환, 신장의 단백뇨, 요산 수치,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는 번지수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육류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너무 과잉으로 섭취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원인도 단백질이 10% 이상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섭취할 때 뼈에서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나가기 때문에 사실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단백질 중독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코 고느라 정신없으세요? 자, 단백질의 과다 섭취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골다공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약을 받아오면서 정육점에 들려서 사골 국물을 좀 다려 먹으려고 이제 소고기 우족을 좀 사가지고 가는 길인데 근데 왜 이거를 먹었는데도 제가 골다공증이 이렇게 더 심해질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단백질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에서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내간다. 심장 질환에 심장에 스텐트나 바이패스 하신 분들의 가장 큰 원인도 역시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서 심장 혈관을 다 막아서 점점 플라그가 캘큘러스 석회화되면서 심장 혈관이 다 막혀서 헉 하고 심장 마비가 와서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이 중독이라 과다해서 오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류마티성 관절염, 모든 암 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곡물, 콩과 씨앗을 적절히 섭취할 때, 종실류와 견과류를 적절히 섭취할 때 오히려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저지방 채식을 하는 분들은 알맞게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혈중 호모시스틴이 농도를 맞춰주니까 염증이 생기지 않는데, 어제 보신 것처럼 고기 한 점, 무려 반점에 기생충이 유충만 1200마리가 넘으면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질병에 노출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지방 채식을 할 때는 질병 발생률이 매우 낮고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질환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은 뭐다? 단백질 부족증이다? 아니면 단백질 과다 섭취가 원인일까요? 단백질 과다 섭취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의 결합 조직에 쓰지 않는 단백질을 가득 채움으로 몸을 유해한 산과 노폐물의 바다로 만들어서 동맥이 경화돼서 목이 뻣뻣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한 질병의 비옥한 터전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특히 그것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없습니까? 다들 지금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제 얘기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무시느라. 자, 문제는 고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장질환의 원인이 있고 간질환, 담도암, 담낭암. 고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자, 요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고기 덩어리가 기생충과 함께 장으로 들어가요. 대부분의 기생충은 장을 흡충하는 장흡충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편충, 십이자충, 촌충, 유충들 아주 센 불에 가열하면 기생충은 죽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요리에 가해지는 어떠한 열이나 사람의 강력한 위산으로도 기생충은 죽는다, 안 죽는다? 자, 여기 보니까 기생충 죽어요. 돼지고기 센 불에 가열하면 여기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위산이 얼마나 독한 줄 아시죠? 고기를 씹어 먹으면 위산이 강하기 때문에 고기가 죽어요? 기생충이 죽어요? 자, 보니까 여기 기생충, 장흡충은 그 요리에 가해지는 어떤 열이나 사람의 위산으로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기생충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나는 돼지고기 맨날 익혀서 먹었는데, 수육으로 먹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생충, 특히 장을 흡충하는 기생충들은 요리에 가해지는 열이나 사람의 위산으로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근데 왜 동물들은 기생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장기가 우리와 달라요. 육식동물은 고기가 위장을 통과하는 동안 이 기생충들을 곧바로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위산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의 위는 우리보다 20배나 많은 염산을 생산해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염산은 동물들이 고기 단백질을 필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것을 도와줘요. 게다가 동물들의 장은 직장입니다. 바로 먹으면 배출이 돼요. 사람은 꼬불꼬불, 소장만 5, 6m가 꼬불꼬불,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여기저기 고기 단백질의 이 유해물들과 기생충들이 바글바글 축적이 되도록 꼬불꼬불 형태의 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젊은이가 고기 한 조각을 먹으면 그중 25%를 소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몇 프로입니까? 75%는 다 어디가 있을까요? 장기에다 부패되고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육식동물은 뼈와 섬유질 조직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생충이나 다른 벌레들이 이런 산성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그래서 동물들과 여러분을 같이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몰스타 게이츠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이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노출되고 병에 걸리는 이유는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장 트러블을 유발해서 장 누수 증후군이 와서 장이 줄줄 새면서 변비가 오고 온갖 독소가 축적이 되면서 여러분의 모든 형태의 이 병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얘기합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꼬불꼬불. 육식동물의 주된 소화작용은 소장이 아니라 위장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닭고기를 지금 먹었어요.
자, 입에서 꼭꼭꼭꼭 씹어서 식도로 가서 위장에서 소장에서 대장에서 쭉 그 과정을 거치는데 동물들은요, 소화작용이 입에서 식도에서 위장에서 바로 일어나요. 고기는 아주 짧은 동안, 잠시 동안만 장 안에 머뭅니다. 반대로 인간의 소장기는 여기 보니까 짧아요, 길어요. 꼬불꼬불 소장 길이가 무려 5에서 6m가 됩니다. 몇 시간 안에 자연식품은 몇 시간 안에 흡수가 되지만 고기는 여기 보니까 몇 시간 걸려요. 주로 20시간에서 48시간이면 이틀 정도 어디에 머물러요? 소장에 머물러요. 자, 이틀 정도 여기 소장에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장 안에서. 예, 바글바글 부패, 거기다 온도도 따뜻해요. 예, 36.5도의 소장에서 온도도 따뜻한 데다가 이 안에서 이틀 동안 이 동물성 단백질이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장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단백뇨, 빌리루빈 수치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패 과정에서 카다베린, 푸트레신, 아민과 같은 이 육류 독성과 기타 고독성 물질을 생성해내요. 이 독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병원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지금 신장암, 간암, 폐암의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수는 또 최종적으로 림프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체액과 지방이 축적이 되고 몸통에서 시작해서 몸 전체가 림프계 폐색이 되면서 림프 질환이 오고 림프가 부종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보세요. 소화되지 않은 고기의 잔해는 인간의 대장벽에 몇 년이 축적이 된대요, 여러분. 몇 년이. 예, 암은 급성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먹었던 식습관에 의해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이 나이만큼 이 고기도 같이 축적이 되고 있었어요. 대장벽에. 그래서 여러분의 기생충들은 20년, 30년 동안 기생충들도 이 고기의 잔해물들과 함께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장암이 널리 퍼져 있지만 육식동물들과 채식동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장암 환자들, 직장암 환자들은요, 부패한 고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독되어 있다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대장암 하면 부패한 고기를 계속적으로 먹은 분들에게서 일어나는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육류는 소화되는 동안 이 발암성 특성을 가진 이 스테로이드 대사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기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거나 방목새 사육되고 곡류가 아닌 사료를 먹은 여러분들이 일명 건강한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여기서 케어를 잘하고 가시다가 횡성의 유명한 뭐가 생각이 나실 예, 이렇게 아주 넓은 들에 방목한 이 건강한 고기를 또 좀 즐기고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대장암에 걸릴 위험은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덤덤하십니까? 덤덤하세요? 저 돼지고기 맛있는 애들 걸려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단단하고 순환계가 간단한 식물세포와 달리 혈액 공급이 끊기면요, 동물들은 죽임을 당하자마자 바로 이 사체가 이제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동물이 죽으면 세포 단백질이 두꺼워지면서 단단해지고 파괴적인 요소가 즉시 세포들을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미생물들이 이 번식하는 번식처가 됩니다. 이게 다시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이 푸토마인이라고 하는 죽은 동물의 몸에 생기는 각종 발암물질이 바글바글 이 동물이 죽자마자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포 파괴가 닭과 물고기뿐만 아니라 죽은 동물의 모든 세포에서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고기가 어떻게 여러분 그 몸속에 들어와서 입에서 식도에서 위장에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대변으로 배출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육류 제품은 이미 분해되고 부패한 단백질로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동물, 조류, 물고기는 더 이상 신선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축협으로 가야 되나 농협으로 가야 되나 어디에 가야 더 신선한 고기를 살 수 있지? 죽은 동물, 조류, 물고기는 더 이상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든 몸을 위한 산 음식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가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특별히 고콜레스테롤증을 간과하지 말라. 여러분의 혈액에 이게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되고 지질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즐겨 먹은 이 고기들의 혈액을 감염시켜서 죽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포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세포들에게 죽은 음식 대신에 무슨 음식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산 음식으로 제공하라는 겁니다. 부패와 박테리아의 성장은 사망 직후에 돼지를 도축할 때, 소를 도축할 때, 사망 직후부터 이 고기들에게 미생물 번식처가 됩니다. 부글부글 부패와 박테리아가 성장하고 정육점에서 팔리는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부패와 박테리아의 성장은 정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리해서 입안에 넣게 되면 그 안에 이 죽은 고기들에게 있는 각종 부패되면서 생긴 이 박테리아가 바글바글한 고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즐겨 드셨다는 거예요. 섭취된 죽은 단백질에 작용하는 각종 대장균들, 박테리아들, 효소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신체의 면역체계에 선전포고로 보내면서 고기에 자극적인 효과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적인 자원과 면역력에 따라 우리 몸은 결국 치명적인 독과 유해한 세균의 유입에 압도되어서 질병은 영어로 this, is, 편안하지 않은 상태, 편안한 것을 this예요.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이 불편함이 초래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단백질 중독에 가장 먼저 걸립니다. 그래서 암에 노출되신 분들은 면역력이 가장 약한 분들이 이 육류 중독, 다시 말하면 단백질 중독으로 여러분들의 각기 다른 축적되어 있는 부위마다 다른 병명으로 이곳에 와 계신 거예요. 음식은 치명적인 독으로 변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레푸드 비 다이 메더신, 메더신 비 다이 푸드라고 하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는 것은 모든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이 경각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우리 몸의 고기나 생선의 이 부패에 의한 독이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은 우리 장기에 이틀 동안 축적되어 있는 고기들 보셨죠? 자, 오늘날 병원에 누워있는 수십만 명의 노인들 중에 대다수가 뭐 때문에 죽을 것이다? 여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단순히 고기나 생선을 먹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가스 데이비 박사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유명한 건강개혁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묘비명예, 사망했을 때 우리의 묘비명예. 아이고, 참 제가 가끔 환우분들의 이렇게 부고를 받을 때 진짜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정말 너무나 막 먹고 살았어요. 너무나 아무렇게나 먹고 살고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묘비명에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했습니다. 위암, 간암, 폐암이라는 병명은 생략적인 용어로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또 과식하고 간식하고 폭식하고 늦은 저녁 식사, 부절제한 식사, 불규칙한 식사와 같은 위장을 과로시킨 것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묘비명에 간암, 폐암, 신장암, 영양학적인 사인은 바로 좋지 못한 요리와 위장 과로로 사망했다는 묘비명이 걸릴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자, 다큐 좀 보겠습니다. Do we have to need to get complete protein? Oh my God. Oh my God. You want me to jump off this building, don't you? Well, first of all protein is made by plants. I'll state that again for the record. All protein is initially made by plants, all of it. And it is not necessary to eat animal tissue in order to get protein. Only plants have the ability to actually take nitrogen from the air, break those molecules apart, and incorporate that nitrogen into amino acids and then make protein. Any protein you get from an animal is simply recycled plant protein. If you ate a diet that was calorically adequate, and even things like brown rice and broccoli, and you got enough of it, you'd get enough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protein. 2,000 calories of brown rice and broccoli is going to be about 80 grams of protein a day, including the essential amino acids that you need in order to maintain optimum health. I mean, grains are loaded with protein. Beans are loaded with protein. Vegetables are loaded with protein. You really want to get your protein from plants because
Plant proteins have a much more beneficial effect on our physiology. The funny thing about protein is most Americans get about twice the amount they need. Most Americans get less than half the amount of fiber they need. But the conversation tends to always be about protein. So in my mind, it's just this magical marketing campaign that protein has taken on over the decades. The question is not where do you get your protein, it's where do you get your fiber? I have never in my professional career seen a protein deficiency. I've never seen someone come in eating normal amounts of calories and they're protein deficient. You just don't see that. So human milk has the lowest protein content ever in any species ever tested. I mean, that's the fluid that's been designed by evolution over millions of years. And that's just like the perfect food for human babies, right? Perfect food, lowest protein content any other mammal. And so it gives a sense of kind of protein requirements for anything. So then rat milk, ape milk, donkey milk, any milk has ever been tested. And you hear this a lot in bodybuilders. They're like, well, I need, chicken, or I need fish to be, to be strong, to build muscle tissue. That is utter nonsense. The largest, strongest terrestrial animals on the planet are all herbivores. The biggest, strongest animals are all herbivores. When we bring in people and they're on meaty diets and we transition them to a plant-based diet, we always track what they're eating. Their vitamin intake goes up. Their nutrition overall goes up, dramatically better. And these same people might worry in advance, will I get the nutrition that I need on a plant-based diet? The fact is, you're not getting the nutrition you need on a meat-based diet, and you're going to get dramatically better nutrition on a plant-based diet. For an average-sized guy like myself, I need about 56 grams of protein a day. That's optimum. Probably I really need 30 to 40 grams a day. Diets that are really high in these protein create diabetes, create heart disease, create cancer, create the diseases that I'm treating on a daily basis. But this is the opposite of what all the high-protein diet fads say. The food you eat determines the bacteria that live in your gut. While you eat animal flesh every day, you are summoning up bacteria that eat carnitine. And those bacteria will turn that carnitine into a molecule called trimethylamine. Your liver then turns that into trimethylamine oxide. That's a molecule from hell. That molecule drives cholesterol into the artery walls. And the people who are consuming this flesh-based diet are contributing to plaque building up. They may lose weight on this diet, and that's good. But what's happening inside your arteries, paleo friends? What's happening is that plaque is building up, and these are the folks who drop dead at the gym at 39. Boy, he was lean and he looked really good. But where is that cholesterol going? It's going into your artery walls. So I believe these paleo folks are setting themselves up for an epidemic of clogged arteries, colon cancers, autoimmune diseases. This is not a healthy diet. We are not carnivorous apes.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여기 나오는 유명한 그 암 전문가 의사들이신데요. 닥터 밀톤 메이스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을 완전히 섭취하기 위해서 정말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세상에 아까 보셨죠? 지금 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우선 모든 단백질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온 것입니다? 식물에서 온 것입니다. 전부 다예요. 동물의 조직을 먹어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기에서 질소를 포집해서 질소 분자를 분해해서 아미노산 화합물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식물만 할 수 있어요. 고기를 먹어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식물 단백질이 재활용된 것입니다. 라고 이 닥터 밀톤 밀스 박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치즈의 적거름이다. 치즈는 소의 적거름이다라고 말씀하신 유명한 이 의사 닥터 앨런 골드해머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량 차원에서 충분한 식단을 섭취했다면 현미쌀과 브로콜리 같은 것만 먹었어도 단백질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맨날 아침에 현미쌀, 브로콜리 외에도 아침에 뭡니까? 콩물도 드시죠?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예, 아미노산이 16개, 아미노산 구조가 20개인 치아씨, 햄프씨도 매일 드세요. 단백질의 양과 질 차원에서 전적으로 충분히 먹은 거죠. 현미쌀과 브로콜리 2000칼로리면 하루 80g의 단백질을 섭취한 것입니다.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아미노산도 다 섭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정량은 아까 가스데이비 박사가 56g의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은 30-40g이면 적합하다. 그렇다면 소화력이 약한 암 환자들은 하루에 20g 정도의 단백질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면 여러분 햄프 아마치아 하루에 한 번만 드셔야 될지도 몰라요. 예, 콩물에다가. 그런데도 아직도 단백질을 하신단 말이에요.
남의 얘기 아니죠. 자, 여기 유명한 콜텔 에셀스틴 박사 여기 나오시죠.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미국에서 오신 한 선생님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하고 통화를 좀 하고 오셨대요. 그랬더니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더 많은 확실한 답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전 클린턴 대통령의 심장병을 고치신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이 바이패스나 스텐트의 전문가이시지만 지금은 원 다이어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환자들에게 메스를 들이대지 않고 오직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만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의 심장을 뻥뻥 뚫어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텐트 바이패스 하신 분들은 정말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지방이 범인이다라는 책을 보시면 그 심장이 다 막혀 있는 분들의 이 동맥이 뻥뻥 뚫리는 그 비포 애프터 이 엑스레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색 채소류들, 콩류는 모두 단백질이 많아요. 특별히 채소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닥터 밀턴 밀스 박사님은 단백질을 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넘버1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잔 레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 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식, 서구식 식사를 하는 분들은 이미 필요 섭취량의 2배 정도의 단백질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은 필요한 섬유질의 반 이하만 먹습니다. 자, 이거 미국인에만 해당되지 않죠. 요새 여러분들 모두 대부분 보면 단백질은 2배, 섬유질은 절반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백질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게 마케팅의 마법이고요. 단백질이 수십 년간 관심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닥터 가스 데이비 박사, 바로 이 책의 저자이시죠. 비만의 종말의 저자이신 가스 데이비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하면서 평생 단백질 결핍증을 본 적이 없어요. 가스 데이비 박사가 평생 환자들을 봤지만 단백질 결핍증 환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열량을 섭취하는데 단백질만 부족한 사람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 유명하시죠? 미국의 수많은 그 건강 세미나에 불려다니시는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이 침 튀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백질 공급원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단백질 공급원이 문제가 아니라 섬유질이 부족해서 모든 암이 오고 모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단백질이 어디에서 공급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그 섬유질이 어디에서 공급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유는 모든 실험 대상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단백질을 적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덩키, 고릴라 다 1g, 9g, 뭐 7g, 4g 다 하는데 오직 휴먼, 인간만 몇 g이었어요? 아까 인간 몇 g인지 못 보셨어요? 1g이었습니다. 1g. 인간의 모유는 가장 완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가지고 있는데 몇 g? 그러면 동물들 중에서 가장 단백질이 적어야 되는 부류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1g이에요. 1g. 인간 아기에게 가장 완벽한 음식이 모유입니다. 완전 식품이고 단백질은 그 어떤 포유 동물의 젖보다 적게 들어있죠. 인간의 단백질 필요량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직도 단백질입니까? 닥터 밀턴 밀스 박사님이 근육을 단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나는 힘을 키우고 근육을 단련하려면 닭고기나 생선이 필요하단 말이야. 중국말로 슈어황, 센 노란 거짓말. 전적으로 말도 안 돼요. 지구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육상동물은 모두 육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입니다. 가장 크고 강한 동물은 모두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불임률이 높은 분들을 보면요. 남성들이 비만하신 분들, 육식을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에게 정자수가 많이 모자라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 자, 단백질 부족이 질병의 원인일까요? 단백질 과다가 질병의 원인일까요? 예.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살 빠진다고 단백질 타령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혜윤 수녀님의 1%의 행복이란 좋은 시를 소개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풍희 여사님 행복하세요? 기숙 여사님 행복하세요? 주말마다 여기 하늘마을에 이렇게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데 행복하세요? 낯선 모습으로 낯선 곳에서 사는 제가 자꾸 걱정이 되나 봅니다. 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 51%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49% 쪽으로, 51% 쪽으로. 51% 쪽으로. 행복의 조건엔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하대요. 저도 이제 행복하다고 노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상품명처럼 2%가 부족하면 그건 엄청난 기울기입니다. 아마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2%라는 수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모양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1%가 빠져나가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팽팽한 무게 싸움에서는 아주 미미한 무게라도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단 1%가 우리를 행복하게도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나는 오늘 그 1%를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놓으실 거예요? 49%? 51%? 겨우 51%세요? 저는 100% 행복 쪽에 넣을 건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에 그 영화를 찍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꾸 그 마지막 ip새처럼 이 ip새가 지면 난 죽을 거야 라고 영화 찍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1%가 여러분의 이 행복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 1%를 행복의 저울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하늘 마을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